스페인 사람들 한국 오면은 당장 거북선부터 시켜줘야겠어요. 갈리시아 바닷가의 파도 소리 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에케입니다. 저는 지금 약수동의 한 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까사코네고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정말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특별한 스페인 미식 여행을 함께 떠나시죠. 안녕하세요. 네, 형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가게 소개도 좀 해주세요. 자리 여기. 네, 좋습니다. 우선 형 가게 오픈한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게를 또 오픈하게 되었어요? 이제 회사 취직해가지고 회사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2017년도에 스페인을 가게 됐거든. 스페인을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요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입맛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야. 이걸 한국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많이 들었거든. 그 꿈을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야 이루게 됐지. 레스토랑에 대해서 좀 저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스페인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스페인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그 타파스바 같은 느낌의 레스토랑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로컬 느낌을 좀 최대한 나게끔 인테리어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었어. 재밌는 게 형이랑 저 이게 요리하고 와인하다 만난 게 아니라 옛날에 힙합 음악 하다가 만났잖아요. 20대 때 되게 음악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형이랑 저랑 동아리에서 같이 음악 하다가 만났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된 게 갈리시아 음식이랑 갈리시아 와인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어떤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형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리시아라는 곳이 사실 굉장히 한국인한테 낯설고 생소하잖아요. 갈리시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스페인 북서부에 위치한 갈리시아라는 큰 주고, 갈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도시이기는 하지.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는 브랜드들이 있을 거야. 보니아라고 감자칩이 되게 유명한데 그게 이제 본사가 스페인 갈리시아에 있고, 그리고 자라라는 이제 스파 브랜드가 있지. 그게 갈리시아였어요? 갈리시아에 있는 이제 라코루냐라는 도시에 이제 자라 본사도 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갈리시아에 있는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알려져 있고, 갈리시아는 이제 대서양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파도나 이런 게 거칠어. 갈리시아면 이제 거친 이미지, 날씨도 항상 흐리고 비 오고 이런 이제 이미지거든. 파도가 그렇다 보니까 갈리시아에 있는 해산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한 편이야. 저는 이제 소믈리에니까 갈리시아의 와인 생산지로만 이렇게 공부하고 막 거기서 뭐 어떤 포도 품종이 자라는지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 막 방문하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형 유튜브 하는 거 보니까 갈리시아도 많이 방문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나도 이제 유럽을 많이 가본 거는 아닌데 전체적인 뭐 풍경은 프랑스 같은 느낌도 있었고, 실제 음식 같은 경우는 되게 터프한 느낌. 예를 들면 문어 같은 경우도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구워서 소스 뿌려서 먹는 반면에 갈리시아는 그냥 삶아서, 다른 조미는 하지 않고 대부분 삶거나 굽거나 숯불도 아니고 그냥 구워서 많이 먹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갈리시아 와인이 있어가지고 형한테 찾아오게 됐는데 같이 와인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볼까요? 갈리시아가 해산물로 되게 유명하지만 또 와인 산지로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형 혹시 갈리시아 여행 갔을 때 와인 드셔본 적 있으세요? 갈리시아에서 화이트 와인 많이 먹어봤지. 갈리시아가 알바리뇨라는 포도 품종의 산지로 정말 유명한데요. 이 알바리뇨가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받는 이 화이트 와인이에요. 제일 많이 생산되고 가장 유명한 곳이 갈리시아에 있는 리아스바이세스라는 지역입니다. 스페인이 굉장히 덥고 건조한 날씨예요. 가면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 레드 와인들, 아주 진한 리오아라고 하는 막 그랑레제르바라고 하는 정말 진하고 무겁고 오크향이 많이 나고 알코올도 높은 그 와인을 한여름 떼양볕에 먹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갈증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마시는 와인이 이 알바리뇨 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와인은 이 마르데 프라데스라는 이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레이블만 보더라도 정말 갈리시아의 해변의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르데 프라데스라는 와이너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마르데 프라데스가 순례자의 바다라고 들었는데 갈리시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갈리시아 안에 있는 도시인 거죠, 산티아고가. 플레임은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여행 가면
보면 스페인 여행 가는 사람들 그 순례길 꼭 걷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막 와인 막 무료로 이렇게 나오는 막 탭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뜨거운 태양볕을 이렇게 걸으면서 헐떡일 때 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정말 청량감 있고 갈증을 달래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특히나 갈리시아의 해산물과 페어링하기에 정말 좋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르데 프라데스라는 와이너리가 리아스 바이사스를 대표하는 그런 와이너리입니다. 레이블에 보면은 이런 파도와 알매기, 돛담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 와인은 진짜 차갑게 해가지고 해산물과 먹어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마법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돛담배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짜잔, 배가 사라졌죠. 이 와인이 아주 차가울 때만 이 돛담배가 생겨나요. 차갑게 해가지고 마시라는 그런 뜻으로 있는데, 돛담배가 떠오르면은 이 와인과 함께 갈리시아 바다로 여행을 떠나라 이런 의미로 돛담배를 그려놨다고 합니다. 리아스 바이사스의 알바리뇨 와인이랑 갈리시아의 해산물들을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해산물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에서도 많이 먹지만은 일단은 갈리시아를 대표하는 거북손을 준비했어요. 보통 이 거북손을 한국에서는 별다른 요리 없이 그냥 데쳐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거든요. 근데 스페인은 이거를 어떻게 먹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럼 오늘 스페인식으로 이 거북손 어떻게 먹는지 제대로 한번 요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삶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그냥 소금물에. 아, 진짜요? 갈리시아라고 되게 특별한 요리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랑 똑같은데요? 내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갈리시아 음식들이 되게 터프해. 그러니까 뭔가 그 맛을 그대로 좀 보존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삶거나 굽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별다른 이제 소스나 이런 가미하지 않고. 그럼 여기 뭐 아무것도 찍어 먹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까먹는 거예요? 맞아. 초장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먹어보면은 네네.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일단 직접 까서 먹어볼까요? 네,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 거북손 먹는 방법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요 부분은 이제 삶으면은 좀 말랑말랑해지거든. 네. 살짝 툭 뜯어서 벗기면 쑥 벗겨져. 그럼 안에 이제 살이 나오거든. 그 살을 먹으면 돼.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막 엄청 대중적이지는 않고 거제도나 저기 통영이나 이런 데에서 일일이 직접 이걸 따와야 되거든요. 되게 로컬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이렇게 먹는 거죠. 조개 맛이 아니고요, 게 맛이 나요. 게. 그러니까 대게랑 꽃게 그 중간 같은 맛이 나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거북손이 조개가 아니라 갑각류라는 사실. 당연히 홍합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새우랑 더 친척이에요. 거북손 이렇게 조심히 까보면은 이 안에 이 발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새우의 발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발로 플랑크톤을 잡아가지고 먹는 그런 여과 섭식자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생긴 거는 조개 같지만 맛도 그렇고 풍미도 그렇고 훨씬 게랑 비슷한 그런 식재료입니다. 이 거북손이 스페인 거랑 한국 거랑 뭔가 맛이 다른가요? 아무래도 이제 갈리시아 대서양 쪽이 한국보다는 훨씬 파도가 거칠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맛이 강해. 크기도 뭔가 훨씬 이거보다 더 큰가요? 크기도 크고 두께도 좀 더 많이 통통해. 한국에서도 이 거북손 채취하는 게 되게 일일이 다 해변에 다녀서 이렇게 뜯어야 돼가지고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게 막 그렇게 비싼 식재료는 아니거든요. 한 1kg에 한 2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온라인에서 택배로도 살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 스페인에서 이게 엄청 고급 식재료라고 들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이제 바다의 트러플이라고도 불리우는 식재료고, 싼 데 가도 1kg에 한 60유로, 비싼 데 가면 이제 수백 유로까지 하는 고가의 제품이야. 와, 싼데 60유로면 뭐 요즘 환율 생각하면 뭐 1kg에 10만 원인데 거의 한국에 싼 게 5배이고, 제가 알기로 진짜 비싼 거는 딱 이렇게 한 피스 나오는데 그게 막 몇십 유로고 이렇게도 한다고 들었어요. 되게 같은 식재료인데 어떻게 먹는 방식이나 취급이 한국이랑 되게 다른 게 엄청 특이하네요. 진짜 한국에서 이 거북손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건 축복이네요. 스페인 사람들 한국 오면은 당장 거북손부터 시켜줘야겠어요. 한국은 이렇게 초장 찍어가지고 소주랑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알바리뇨 와인이랑 먹는 게 특징이잖아요. 알바리뇨라는 포도 품종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 포도 품종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되게 약간 소비뇽 블랑처럼 좀 아로마틱하면서 청량감도 있고 산도감도 정말 좋은 그런 포도 품종입니다. 근데 이 알바리뇨 와인은 미네랄, 특유의 짭조름한 맛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레이블만 보더라도 험난한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해산물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인 같이 드셔보이죠. 진짜 뭔가 딱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산물을 먹고 소주 먹으면 한 소리 나오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나요. 이 너무 청량감이 좋아가지고 입안에서 약간 피지하게 느껴질 정도로 바삭바삭한 산도감이 있는데 짭조름한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은은하게 길게 남아요. 향에서도 진짜 이 아로마틱한 흰꽃 향들, 자스민 같은 그런 향들이랑 같이 바다의 향이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데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인들이 한국 와서 우리 굴 이렇게 쌓아놓고 까먹은 거 보면서 기겁을 하거든요. 한국은 축복받은 바다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이 와인이 초장의 역할을 해줘요. 이게 먹을 때 소금물에 삶아서 간은 간간하지만 딱 초장 없이 새우를 먹는 그런 맛이거든요. 뭐가 살짝 아쉬운데 이 와인이 들어오면서 산미감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이제 딱 진짜 삼위일체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스페인에는 아예 이 거북손을 전문으로 채취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거북손이 스페인어로 이제 페르세베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거를 채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페르세베이로라고 부르거든. 이제 페르세베이로는 거북손만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꼽히는 이제 직업이거든. 갈리시아 바다가 매우 험준하다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채취하는 게 위험해서 그 사람들 외에는 채취를 못하게 현재는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봤는데 진짜 그 절벽에 로프 하나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캐고 있더라고요. 지금 정말 이렇게 편하게 에어컨 아래에서 와인 마시면서 이 거북손을 먹을 수 있는 이제 갓 코리아 이 충무군 이순신의 은혜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현실에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네요. 근데 저희는 또 이거 사실 뭐 얼마든지 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좀 사진 보면 막 전으로도 부쳐 먹기도 하고 이렇게 무침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를 스페인식으로 요리한다고 하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또 스페인 레스토랑이니까 스페인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튀김은 좀 어떨까 싶어. 스페인의 이제 소울푸드가 또 이제 튀김이거든. 타파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핀초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튀김 요리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준비할까요? 네, 좋습니다. 와,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거북손 튀김인데 스페인어로 하면은 페르세베스 프리토? 그렇게 되지? 스페인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거북손을 튀겨 먹나요? 실제로 튀겨 먹지는 않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삶아 먹는 게 대부분인데 스페인에서 이제 병아리 콩가루로 튀김을 많이 해 먹어. 콩가루로 튀김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식감도 좀 더 노릇노릇해지고 이제 맛도 좀 더 고소하고 담백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소스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이제 알리올리를 많이 먹거든. 이제 마요네즈에 이제 마늘이 조금 더 바다의 입체적인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가지고 알리올리에 해초를 조금 더 섞어가지고 알리올리에 해초를 섞어요? 어떤 해초를? 세모가사리를 살짝 세모가사리를요? 와, 근데 막 보이지는 않네요, 그게? 같이 갈아가지고 만들었거든. 너무 신기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보통 튀김을 손으로 많이 먹긴 해. 파인다이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설명을 한번 해주잖아. 다들 하시는 말씀이 후각과 미각도 중요하지만 촉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튀김 같은 경우는 많이 손으로 먹는 편이긴 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아니면 레몬을 뿌려야 되나요? 레몬을 한번 뿌리자. 레몬 이렇게 뿌려가지고 아이올리 소스 이렇게 해서 손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튀김옷이 진짜 특이하네요. 엄청 얇아요. 전분으로 튀긴 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색깔은 맑고 그냥 원물을 최대한 많이 살려줘요. 튀김옷의 존재감이 막 엄청 크거나 엄청 바삭하거나 그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탕후루 같다고 해야 될까나? 원재료 위에 이렇게 크리스피한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의 튀김옷이고 아까 먹었던 그 거북손의 맛이 그대로 잘 느껴집니다. 거기에 살짝 약간의 바삭함만. 맞습니다. 이번에는 튀김이랑 같이 페어링할 와인을 준비를 했는데요. 두 번째 와인이 마르데프라데스의 이 브린나피르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리아스 바이사스 와인은 일반적으로는 거의 스틸 화이트 와인이거든요. 근데 일부 레드 와인이랑 일부 스파클링 와인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스파클링 와인은 정말 잘 보기 어려운데 이 마르데프라데스에서 전통 방식, 샴페인 방식을 이용한 굉장히 프리미엄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알바리뇨 포도를 100% 이용을 해가지고 샴페인과 동일하게 병 내 2차 발효를 진행을 해요. 1년 동안 병 안에서 숙성을 해가지고 샴페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토스티한 느낌들, 고소한 느낌들도 있지만 알바리뇨가 갖고 있는 짭조름한 미네랄과 그리고 아로마틱한 흰꽃향은 풍부하게 느껴지는 그런 와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튀김 먹을 때 뭐 마셔요? 맥주 마시잖아요. 튀김의 바삭함과 맥주의 탄산감이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킨 건데 마찬가지로 튀김과 샴페인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도 굉장히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바삭한 튀김과 함께 이 알바리뇨 스파클링 와인 마시면 정말 페어링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는 튀김과 스파클링의 페어링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페어링해서 드셔보시죠. 와, 형 소리 들리세요? 갈리시아 바닷가의 파도 소리 들려. 들리세요? 바다의 청량함이 파도처럼 몰려와가지고 정말 올 여름에 장식할 그런 와인과 페어링이 아닌가 싶어요. 빨리 채널 끝내고 더 먹고 싶을 정도로 해요.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나도 지금 이 와인을 처음 먹어보는데 맑고 깨끗한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뭔가 사이다를 먹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맞아요. 탁탁 터지면서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아예 가당을 일절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 이 와인 포도 품종의 개성을 살린 그런 와인인 거죠. 그래서 이 섬세함들이 와인에 느껴진 게 아까 갈리시안 굉장히 상남자의 그런 파도와 거친 바다, 막 선원들의 그런 막 마초함이 느껴진 그런 곳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여성 와인 메이커거든요. 이 와인을 만드는 와인 메이커가 파울라 판디뇨라고 하는 여성 와인 메이커입니다. 스페인의 가장 뛰어난 여성 와인 메이커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정말 강렬하고 되게 투박한 음식과 문화를 와인으로 엮어가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섬세한 이제 와인 메이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페어링 너무 좋네요. 진짜 이 와인과 함께라면 올 여름 더위가 걱정이 되지 않네요. 피크닉을 할 때나 아니면 계곡에 가서나 아니면 해변에 바캉스를 가서 하다못해 퇴근하고 샤워 시원하게 한 방 때리고 나가지고 팍팍 마신다고 하면 진짜 상상만 해도 이 온 집안이 푸르름으로 덮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갈리시아 하면 거북선도 유명하지만 진짜 부자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고 갈리시아의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갈리시아를 가장 대표하는 이제 식재료는 이제 문어. 갈리시아식 문어라는 이제 요리가 있을 만큼 갈리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식재료 중에 하나지. 이게 우리가 문어 하면 뭐 뿔보라고 하는데 그 뿔보가 사실 스페인에서 그냥 문어라는 뜻이잖아요. 감바스 라이오처럼 이렇게 오일에다가 감자 해가지고 문어를 먹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문어를 먹는 나라가 많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문어가 그냥 악마의 상징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나 뭐 영국이나 북유럽 쪽에서는 진짜 거들떠도 안 보고 그나마 이제 남부 가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뭐 그리스, 뭐 이탈리아 이 정도만 문어를 먹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어가 그 스페인 문어랑 한국 문어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스페인 문어 같은 경우는 먹었을 때 완전히 좀 부드럽다기보다는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느낌 혹시 뭔지 알아? 씹었을 때 쫄깃은 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부드럽게 살살 넘어가는 그런 식감이었어. 한국의 문어는 사실 종이 좀 달라요. 이게 뭐 피문어라고 하는 이제 문어가 있고 돌문어라고 하는 문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피문어는 크기 엄청 크거든요. 크면 20-30kg까지 클 정도로. 돌문어는 괜히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좀 딱딱하기보다는 좀 더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페인 문어보다는 한국 문어가 질기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문어가 좀 스페인 문어랑 식감이 비슷할까 하다가 제가 오늘 좀 되게 재밌는 문어를 준비해가지고 형한테 이걸로 요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문어가 발문어라는 문어예요. 엄청 작죠? 이 문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문어예요. 낙지도 이거보다 클 수도 있어요. 동해에서만 잡히는 문어거든요. 이 문어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나게 부드러워요. 일반 문어는 부드럽게 삶으려면 기본 3-40분? 길게는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삶아야 돼요. 근데 이 문어는 일반 문어의 절반만 삶더라도 아주 부드럽거든요. 스페인의 갈리시아 음식 한번 마무리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좀만 기다려줘. 와, 제가 알고 있는
스페인 뿔보율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거를 갈리시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요거는 이제 스페인에서는 뿔뽀알라 가에가라고 부르고 갈리시아에서는 또 다른 네. 말로 부르거든. 갈리시아에서는 이제 뿔뽀아 페이라라고 부르는 음식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뿔뽀알라 가에가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제 갈리시아식 문어라는 뜻이고, 갈리시아에서 부르는 이제 뿔뽀아 페이라 같은 경우는 페이라가 이제 시장, 장터 약간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갈리시아에서 큰 축제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한국에서 5일장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것처럼 시장에서 그냥 좀 즐겨 먹는 메뉴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 또 한국에서 문어 삶을 때는 문어의 그 잡내를 없앤다고 월계수나 후추 같은 거 넣어가지고 또 같이 삶는 경우도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원물의 좀 느낌을, 맛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그냥 소금만 넣고 문어 삶은 물에 감자도 같이 삶아가지고 만든 요리라고 봅니다. 찐 로컬 푸드네요.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스페인 문어가 아니라 발문어잖아요. 이거 좀 손질해보고 요리하니까 좀 어떠세요? 크게 어려울 거는 없었던 것 같아. 어차피 문어의 구조가 다 똑같다 보니까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고, 뭐 문어가 좀 작다 보니까 손질이 약간 좀 더 섬세하게 필요하다, 뭐 이 정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사실 뭐 크기로 보면 거의 뭐 낙지만한 사이즈잖아요. 제가 먹어본 이 발문어는 작지만 되게 풍미는 농축돼 있거든요. 낙지랑 쭈꾸미랑 식감도 다르고, 하지만 되게 부드럽고 야들야들해가지고 뭔가 문어와 그 다른 낙지 같은 두 종류의 중간 같은 그런 맛이어서 되게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봐도 재밌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문어 올라가 있고 뭐 파프리카 가루 뿌려져 있고 아래 감자 깔려 있고 올리브오일 들어가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아는 뭐 뿔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요리하는 걸 봤는데 좀 결정적이게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문어 삶은 거랑 그리고 감자 삶은 거에다가 올리브오일을 뿌려낸 거잖아요. 같이 요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한국에서 주로 먹는 뿔뽀 요리는 아예 감바스처럼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걷다가 감자랑 이렇게 문어도 약간 크러스트 있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는 원래 이렇게 먹는 건가요? 아니면 갈리시아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갈리시아에서 이렇게 먹는 거고, 갈리시아에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뿔뽀알라 가에가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전역에서 현재는 이렇게 먹고 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돼. 다른 음식이랑 다른 포인트가 요거는 이제 이쑤시개가 있어. 이쑤시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시장, 장터에서 시작된 음식이다 보니까 포크나 이런 커터리를 쓰면 또 설거지를 해야 돼서 간단하게 이쑤시개 같은 걸로 먹고 바로 버리는 형태로 시작했다고 보면 돼요. 먹을 때는 그러면 문어 따로 이렇게 감자 따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따로 먹어도 되고 함께 꽂아서 먹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문어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낙지 맛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낙지의 맛이에요. 아까 보니까 진짜 거의 한 데치다시피 하셨거든요. 한 10분 정도밖에 안 삶았죠. 근데 맛이 엄청 진해요. 또 간이 워낙 좋기도 한데 문어의 감칠맛이 충분히 많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마르데프라데스의 핀카 발리냐스 2020년 빈티지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마르데프라데스의 플래그십 와인, 최상위 와인이에요. 뭐가 다르냐면요, 핀카 발리냐스라고 하면은 핀카가 포도밭 농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단일 포도밭, 싱글 비냐드, 한 포도밭에서 수확한 포도만 쓰고요. 와이너리에서 갖고 있는 최상위급 비냐드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들고, 가장 큰 차이는 오크 수성을 해요. 6개월 정도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하는데요. 사실 알바리뇨 포도 품종을 오크를 숙성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리슬링, 소비뇽 블랑 이런 아로마틱한 포도 품종들은 그 아로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오크에 잘 숙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일부 생산자들이 알바리뇨를 오크에 숙성해 가지고 좀 더 부르고뉴식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은 아주 길게 숙성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오크에 숙성해서 입안에서 질감과 오일리한 텍스처들, 그리고 약간 토스티한 풍미까지 같이 표현한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어 요리 타우린의 진한 맛들, 감칠맛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더해지니까 입안에 이 오일리한 식감이 있어서 이 와인과 마지막으로 매칭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이 마르데프라데스 모든 와인의 특징인데, 보면은 이 코르크에도 갈매기가 그려져 있어요. 정말 이 섬세한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정말 여성 와인메이커구나, 자신의 철학들이나 그 배경들을 녹여놨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흰카발리냐스는 처음 마셔봐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향부터 맡아보면 아까 와인들과는 확실히 달라요. 아까 갖고 있는 그런 자스민이나 아카시아 같은 송꽃 향들, 미네랄 향도 나지만 플린티하다라고 해야 되나? 돌내음들이
좀 느껴지고요. 은은하게 오크 향도 살짝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초키하다라고 하죠. 석회질의 말린 분필 향을 맡는 것 같은. 와, 진짜 맛있다. 와인이 압도적으로 맛있어요. 육각형이 꽉 차는 그런 느낌이에요. 앞에 봤던 이 알바리뇨 와인들은 산도와 과일에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틈들로 이렇게 해산물을 채우면서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와인은 오크의 풍미와 숙성미까지 더해지니까 2020년 빈티지니까 벌써 6년이나 숙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그 말린 과일의 은은한 향들이랑 고소한 느낌, 견과류의 느낌, 오크에서 나오는 은은한 밀키한 느낌까지 더해지니까 압도적으로 그냥 와인만 마셨을 때도 정말 부르고뉴의 되게 고급 화이트 와인과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그런 와인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이 와인 생산자의 철학이 느껴져요. 되게 그런 향들이 더해져 있지만 이 본질적인 알바리뇨의 매력에서 떠나지는 않아요. 알바리뇨가 갖고 있는 싱그러운 느낌들, 바다의 거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그런 캐릭터들이 더해지는 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인 어떠세요? 뭔가 화이트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복합적인 맛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산도감이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스페인 화이트 와인 중 오크슨 화이트는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다른 와인들은 산도가 되게 떨어져요. 얼핏 하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이 와인은 산도가 정말 잘 받쳐주고 미네랄까지 좋으니까 정말 잘 만들어진 화이트 와인이고, 제가 마셔본 스페인 화이트 와인 안에서도 저는 대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감자랑 문어까지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저는 지금 심연숙을 헤엄치고 있어요. 제 눈앞에 크라켄이 나타났어요. 크라켄과 함께 바다의 침몰한 모비디코에 지금 바닷속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 문어의 풍미와 올리브 오일의 질감, 거기에 이 와인이 더해지니까 정말 뭔가 오케스트라처럼 웅장한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정말 문어가 나를 휘감고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관이 엄청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페어링이 엄청나네요. 와인이 워낙 꽉 차 있다 보니까 그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와인과 음식이 싸울 수도 있는데, 이 둘이 태어난 태생과 결이 너무 맞다 보니까 꽉 찬 것과 꽉 찬 게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큰 이렇게 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다. 스페인 문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달문어가 생각보다 엄청 야들야들하거든, 지금 식감이. 뭔가 미끄덩미끄덩거리면서 야들야들한 느낌이 있는데, 스페인 문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쫄깃과 부드러움의 이제 중간? 쫄깃한 느낌이 좀 많이 강해가지고 식감으로 좀 먹는 맛도 어느 정도 있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가지고 또 부드러운 그 미끄덩미끄덩거리는 맛이 또 있는. 스페인 사람들도 이걸 좋아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주관적인 거긴 자기네 하지만. 문어랑은 이게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제가 사실 이 발문어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이니까 한국의 이런 식재료들을 전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원래는 좀 쭈꾸미나 낙지가 이제 제철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해볼까 하는데, 지금이 이제 6월 10일인데 지금은 쭈꾸미랑 낙지를 구할 수 없어가지고 이때 먹을 수 있는 재밌는 두 종류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발문어가 떠올라가지고 한국의 식재료를 녹여가지고 재밌는 요리법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발문어로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페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는 지금 뿔뽀 아페이라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한국인이 파우차이 보면서 이건 김치가 아니야 라고 하듯, 약간 이런 한국적인 것들을 녹여가지고 또 다이닝으로 풀어내고 그걸 또 세계의 와인이랑 매칭하는 게 저의 소소한 재미여가지고 약간 이런 일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거북손 튀긴 것만 해도 스페인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잖아요. 한국 식재료잖아요. 오늘 누구보다 한국에서 이 갈리시아 식재료를 잘 아는 셰프님과 함께 이 갈리시아 와인들을 같이 페어링하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음식과 와인으로 갈리시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게 식재료와 와인이 갖고 있는 그런 매력인 것 같아요. 까사코네오에서 이 정말 맛있는 갈리시아 전통 음식들과 함께 제가 너무 살아가는 마르데 프라데스의 알바리뇨 와인들을 함께 경험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이 음식들과 와인을 먹으면서 갈리시아를 빨리 또 여행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가게 안에서 한정된 식재료 가지고 같은 요리만 이제
반복되는 일상만 좀 겪다가 좋은 기회로 촬영할 수 있게 돼가지고 뭐 거북손 요리도 해보고 이 발문어도 직접 손질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뜻깊었던 경험인 것 같고, 이거를 계기로 나도 이제 항상 고정된 메뉴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츰차츰 계속 메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원동력이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렇게 불쑥 찾아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수산물리에 이렇게 갈리시아 와인이랑 음식들 정말 재밌는 경험으로 잘 마무리했고요. 저는 또 재밌는 식재료 와인들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경험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